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오보를 냈던 KBS 그리고 당사자였던 한동훈 검사장 간의 갈등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과방위 KBS 국감에서도요 이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이 계속됐는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양승동 KBS 사장이 어제 국감장에 출석해서 한동훈 검사장에 피해를 끼친 부분 사과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양승동 사장은 데스킹 과정에서 발생한 사과였다, 실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취재원 3명 정도를 취재해서 종합한 건데 그 메모에 주장하고 팩트, 사실관계가 뒤섞여 있었는데 주장을 마치 사실관계인 양 기사화한 게 문제였다.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항상 이런 논의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이제 가급적이면 이런 공인들과 관련돼서는 명예훼손의 형사 고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봉쇄적 이제 우리가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봉쇄적 효과를 가져오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양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그 기관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공영방송으로서 영향력을 갖는 건 그 기관 자체인데 네. 기관이 아니고 개별 기자를 상대로 이렇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고 또 허용해주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른바 겁주기 효과 내지는 칠리 이펙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언론 자유가 굉장히 제한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취재가 억압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단체 협약으로 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데 그 부분을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면 공영방송으로서 적극적으로 취재해서 어떤 공적 이슈에 대한 부정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이나 비리 부분을 밝혀내기는 정말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하는 게. 자, 그래서요. 이 오보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 해명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은 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네, KBS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원고가 작성됐고 취재 메모를 참조하는 과정에 다른 내용이 들어갔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야당의 황보승희 의원 같은 경우에 기사 수정이 11번, 방송 때까지 5시간 가까이 시간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급하게 기사를 넣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실수한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 자신을 모함하도록 이 허위 보도를 했고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밝혀라. 누군지 숨기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사과를 한다고 하느냐. 이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조 대변인. 예. 사실은 그 주장과 그다음에 어떤 녹음 내용의 실제 팩트와 이렇게 뒤섞여 있다라는 그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네. 지금 딱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보도가 됐거든요. 보도 내용 자체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총선과 유시민 이사장과의 관련성 등을 분석한 형태의 내용들이 막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장과 팩트가 뒤섞여졌다는 점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 자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차례 데스킹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됐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KBS라는 어떤 보도 시스템 자체에서 발생한 하자거든요. 그런데 이걸 기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확인되거나 소송 과정에서 밝혀지거나 입증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사건에서 특히 방송같이 고도로 이렇게 검증 과정을 거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회사를 상대로 해서 같이 소송을 제기하는 게 진실 발견에 보다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는 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뭐가 보도가 나옵니다. 오늘은요, 복수 언론이 보도한 걸 따르면 법무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이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에 있을 때 근무를 좀 제대로 했느냐? 이 부분을 지금 조사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이 부분을 인용을 해서 다시 보도를 하는데 법무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감찰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한동훈 검사장은 나는 연락받은 거 없다. 설마 그렇게까지 치졸하게 했겠나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부인하는 형식이긴 한데 언론에서는 복수의 언론들이 이 부분을
보도를 했습니다. 조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요? 사실은 검사징계법상 품위의무 위반의 어떤 징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 그 직무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네. 사실 이항에 따라서. 그래서 그 지금 직무를 배제하고 현재 그 연구위원 신분으로 보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연구위원 신분으로 그러면 그 사실은 그렇게 보내놓고 나면 이제 연구위원으로서 이제 좀 더 어떤 품행에 대해서 본인이 신경 쓰고 그러니까 대외적인 활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는데 대외적인 활동을 보다 오히려 더 굉장히 왕성하게 하면서 대언론 접촉을 갖고 언론과 얘기를 계속하면서 뭐 지금 현 정부에 대해 아니면 장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 만약에 본인이 사직서를 내고 나가서 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예. 현재 공무원 신분으로서 직속 상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언론의 어떤 직속 상관의 국회에서의 질문이나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이런 데 대해서 품평을 한다든가 자신의 어떤 평가를 갖다 내놓는다든가 네. 이런 거는 사실은 공직자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좀 취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부적인 얘기들이 나오면서 뭐 감찰 얘기가 잠깐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뭐 감찰이 됐는지 여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계속 진행이 된다면 법무부에서 충분히 감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네, 네. 양승동 사장이 말하는 제2, 제3의 나훈아 쇼가 TV조선의 미스터 트롯과는 좀 다른 양상일 겁니다. 근데 다만 이런 걸 잘 만들 테니까 좀 수신료와 연결을 좀 하려고 했던 의도는 있습니다. 40년째 동결이다, 인상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수신료 인상에 관한 문제는 좀 충분히 지금 KBS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나름 일리가 있고 뭐 논리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까지 KBS가 아까 뭐 우상호 의원도 지적하셨지만 그 트로트 열풍이라는 뭐 기존 흐름을 타가지고 이렇게 쉽게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할 뿐 그 공영방송다움 그리고 그 정말 그 메머드급으로 어떤 그 시설과 그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한 그 장비와 시설과 인력을 갖춘 그 최대 공영방송이 지금까지 그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과연 만들어 왔느냐? 네.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말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그로서 KBS의 위상을 찾아갔느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자리 잡히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비전을 보여줬을 때 비로소 수신료 인상에 대한 요구가 네. 국민들에게 납득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김남국 의원이 이제 다른 의원 질의에 개입하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장제원 의원이 김남국 의원 질의에 대해서 뭐 중간에 무슨 말을 한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아니, 사실은 이렇게 기관 증인을 불러다 놓고 네. 그 여야의 의원들이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서로 이렇게 질의에 개입하거나 그 뒷말을 하는 거는 그 자체로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 물론 그 추미애 장관 때 그때 이제 그 김남국 의원이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야당 의원들이 상당히 불쾌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앙금이 좀 남아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어찌됐든 국민을 상대로 지금 기관 증인을 불러다 놓고 그 어떤 정책적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설사 자신의 방향과 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건 본인의 발언 시간이나 본인의 질문 시간에 충분히 따져 물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의원들끼리 서로 그런 부분을 갖고 굉장히 민감하게 그 감정 소모를 하는 거는 이게 정책 국감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행동이니까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민주당의 양경숙 의원이 한 말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OECD를 포함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고 최고 수준의 방역을 유지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동의하시죠? 네. 총재께서 엄격한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재정 준칙이 아직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시기에 그런 발언을 했는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하느니 본연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정부 정책에 훈수를 두겠다는 겁니까? 너나 잘하세요. 라는 유명한 영화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예, 뭐 영화 대사긴 합니다만 이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서 너나 잘하세요 이런 느낌이 나는 말을 한 거 이게 적절하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 좀 역할이 좀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그 재정 문제에 관한 전적인 권한과 책임은 전부 기획재정부 기타 정부에 있는 것이고 그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이제 통화 유동량에 관련된 관리를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앙은행 총재가
그 국가 재정 문제에 관해서 발언하는 것 자체가 명확히 월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획재정부의 기재부 장관이 해야 될 그 권한과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을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통화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 기재부나 그런 데서 압력을 넣거나 그런 부분에서 발언을 하거나 그런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은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한은이 기재부의 역할까지 떠맡는다거나 기재부의 어떤 책임과 권한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함부로 밝힌다거나 하는 건 좀 자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자, 조 부대변인, 그 법정이 요즘 많이 바뀌었습니까? 이 검찰과 변호인들 간에 서로 간에 이 아주 이 설득, 재판부를 향한 설득, 이게 굉장히 좀 치열해진 건가요? 아니, 이 정도 중요한 사건들은 예. 보통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수사를 했던 그 검사가 직접 공판에도 같이 이른바 직관이라고 하는 형태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 사건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높은 검사가 실제로 공판을 진행하거든요. 그리고 저런 뭐 이른바 그냥 표현하면 쇼잉 같은 것도 사전에 굉장히 준비된 상태로 나오고 쇼맨십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공판 그리고 그런 공판 기술 능력을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국민참여재판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반영을 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이제 그 공판정을 좀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거 본질보다 또 이 겉모습에 현혹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신조라든지 뭐 이 상징적인 말들을 만들어내서 이 정경심 교수를 상당히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이 뭐 위조다, 합작해서 위조했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 조국 부부의 혐의를 입증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검찰이 4.15 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어젯밤 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그리고 황희석 최고위원이 검찰 관련해서 한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야말로 정치 집단이에요. 저 무리들은 절대로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요. 이제는 차례가 왔습니다. 이제 너희 차례입니다. 신뢰나 호의를 저버리고 마음껏 막무가내로 망나니처럼 행동을 한 결과가 이제 결국 어느 정도 결과물로 나와 있으니 이제는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때가 온 거죠.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작년 흔히 말하는 조국 사태는 정확하게 규정을 하자면 검찰의 쿠데타입니다.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한판 뜨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반드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 네,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내용은 선거 기간 중에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게 허위사실 유포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이걸 기소를 한 건데요. 이게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강욱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이없고 황당해서 헛웃음이 났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자, 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옆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게 사실은 이 인턴 제도로 저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시간들이 있고 하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다 사무실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시간으로 카운팅해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보통은 기록 같은 거를 주거나 그래서 한번 검토해서 공부해보고 저희 의견 같은 걸 정리해서 이제 나중에 다시 갖다 주면 내가 평가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대략 추정적으로 보통 8시간이나 16시간이나 잡아서 그런 걸 이제 인턴 확인서를 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본인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걸 위조했다라고 해서 지금 기소한 사례가 제가 보기 이게 처음이고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는 걸 가지고 이제 이미 기소를 한 상태고 그 부분에서 자기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무죄를 주장하면서 한 얘기를 가지고 또 이걸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면서 얘기를 한다는 건 그렇게 되면 기소한 사람들은 기소되는 일에 대해서 일체 발언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그 기자들은 계속 그것들을 묻거든요. 그 입장들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소권 행사 당시에도 좀 자제되고 억제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많이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